안녕하세요. 오늘의 책 리뷰는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이다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오늘의 리뷰를 보시고 이 책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되시면 가능하면 구매를 하셔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답이 없는 시대를 산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답을 찾지 못하거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문제가 어디서 온 것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어디서 온 것인지 아는 사람은 그것이 무엇이든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있다. 시작과 본질 그리고 근원을 모르는 사람은 더욱 살기 힘든 세상이다. 이제 비밀은 없다. 모두에게 같은 텍스트가 주어지고 있어서다. 그런데 같은 텍스트를 읽지만 모두의 변화는 제각각이다. 그 이유는 텍스트를 바라보는 어떤 시선으로 있느냐, 무엇을 찾아낼 것인가, 찾아낸 것을 삶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이 세 개의 관점과 질문의 수준이 모두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좀 더 높은 수준의 소유자에게는 우주처럼 끝나지 않는 지성의 세계가 열리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감흥도 느껴지지 않는다. 내가 가진 언어의 한계가 내가 살아갈 세상의 한계를 결정한다. 누군가에게는 이 사실이 축복이겠지만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미치도록 벗어나고 싶은 지옥과도 같은 저주다. 누군가의 가치관이나 선악의 기준을 알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직접 질문하는 것보다 더 간단하고 정확한 방법이 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며 자주 미소 짓고 웃는지 눈여겨보는 것이다. 당신은 무엇을 보며 자주 웃는가? 무엇이 당신을 분노하게 만드는가? 결국 자주 바라보며 눈에 담는 그것들이 내 생각과 일상을 장악한다. 가끔 의도적으로 SNS에 자랑으로 읽힐 수 있는 글을 쓰고 반응을 관찰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누가 그 글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로 반응하는지 지켜보기 위해서다. 그럴 때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가끔 내게 좋은 소식이 생겨서 자랑하는 방식의 글을 써서 올리면 항상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정성스럽게 써주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참 고맙게도 늘 잊지 않고 마음을 표시한다. 나는 그들의 면면을 더욱 섬세하게 기억하려고 애쓴다. 왜일까? 그들이 나를 응원해줘서? 전혀 그렇지 않다. 타인의 기쁜 소식에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해주는 사람들의 미래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밝아서다. 그들의 존재는 마치 어둠이 그친 후 떠오르는 아침 햇살과도 같다. 그들이 응원을 해줘서 그들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힘과 희망을 얻어가기 위해서 그들을 기억하려고 애쓴다. 우리의 생활은 마치 바퀴처럼 계속 돌아가며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삶을 사는 건 아니다. 그들의 습관이 다른 것처럼 삶의 모습도 매우 다르다. 원인은 역시 언어에 있다. 그냥 소리만 치면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신이 만들고 싶은 제품이나 컨텐츠를 제작할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생각한 바를 현실로 부를 수 있다. 즉,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상대방이 허공에 그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자신이 생각한 것에 가장 가까운 모습으로 만들 수 있다. 가난이 되물림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언어가 되물림되는 것이고, 무지한 최악의 나날이 되물림되는 게 아니라 무지한 최악의 언어가 되물림되는 것이다. 뭔가 괜히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자기 자신과 소중한 가족에게 안 되는 언어를 쓰고 있는 것이다. 좀 더 선명하게 표현할수록 원하는 인생을 살 가능성도 높아진다. 가파르고 높은 산을 올라가려면 무거운 배낭은 산기슭에 놔두고 가볍게 출발해야 한다. 나는 알고 있다.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또 버리지도 못할 때 인간은 자기 삶의 이유를 잃고 방황만 거듭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방금 태어난 아이가 된 것처럼 모든 것을 비우고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라. 그럼 그 대화의 끝에서 시작할 땐 짐작도 못했던 수많은 가르침을 얻게 된다. 들어야만 아는 사람은 들어도 모른다. 배워야만 아는 사람은 배워도 모른다.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죽는 날까지 하나도 모르고 살게 된다. 섭섭한 마음은 상대에게 필요 이상으로 기대해서 나온 개인적인 사정이다. 섭섭하다고 느끼는 건 자유지만 그걸 상대에게 굳이 말해서 해소하려고 한다면 그건 미련한 선택이다. 상대도 마찬가지로 당신은 절대로 짐작도 못할 부분에서 당신에게 섭섭한 마음을
느끼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군가 먼저 자신의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면 바로 상대방도 야, 나는 뭐 섭섭한 게 없는 줄 아냐?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라고 시작해서 섭섭한 대화가 끝도 없이 이어진다. 한계를 보면 100개를 짐작할 수 있는 사람은 한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제대로 소통을 나누기 힘들다. 자신이 보는 한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나머지 99개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왜 더 많은 것을 고려하지 못하느냐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어 수준이 높은 사람은 결국 다른 선택을 한다. 자신처럼 한계를 보면 저절로 100개를 짐작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인연을 맺는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을 압축하면 이런 한마디가 나온다. 사람은 결국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만나게 된다. 언어 수준이 높아지면 완전히 다른 세계를 만나게 된다. 그 수준에 맞는 사람과 환경이 마치 기적처럼 주어진다. 환경을 불평하지 말고 낮은 언어 수준을 높이는 데 집중하라. 말은 자신의 수준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다. 그 수준을 섬세하게 살피면 그들의 입에서 나온 비난과 비판의 말에 굳이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일상에서 타인의 말에 자꾸 휘둘리고 감정이 상한다는 것은 그걸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지금 내 입에서 나온 말은 그간 쌓은 내 지성의 결과이고 지금 내가 쓴 글은 그간 쌓은 내 안목의 결과다. 한 시대는 다른 시대를 오해한다. 그러나 어리석은 시대는 자기만의 추잡한 방식으로 다른 모든 시대를 오해한다. 세상에 존재하는 직업은 많지만 그 수준에 따라서 초보 전문가, 예술가로 구분해서 나눌 수 있다. 만약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는 어떤 사람이 자신이 휴일에 읽을 책을 구매해 SNS에 공개했는데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책만 골랐다면 그는 아직 초보 마케터일 가능성이 높다. 이유는 매우 간단하지만 분명하다. 그는 마케팅에서만 마케팅을 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는 익숙한 곳에 매몰된 상태라서 측면의 존재를 모른다. 그러나 전문가의 선택은 조금 다르다. 그는 마케팅 서적에 자주 나오는 중요한 키워드인 심리, 대화, 고객, 서비스, 기획 등이 제목에 나온 책을 골라서 조금은 시야가 넓은 독서를 한다. 보는 측면이 넓어진 만큼 나오는 결과도 좀 더 풍성해진다. 그럼 예술가는 어떤 책을 고를까? 정답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는 분야를 파괴하고 그 중심에 서서 세상 만문에서 마케팅을 발견하는 사람이니까. 어떤 기준도 없어서 새로운 기준을 창조한다. 과학이나 전쟁의 기술에서 마케팅을 발견하고 발레와 수학 공식에서도 마케팅의 영감을 추출해낸다. 모든 측면이 그에게는 창조의 재료다. 그래서 어떤 영역이든 예술가 수준으로 일하는 사람은 서로 쉽게 통한다. 그들에게는 영역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과 수준을 높이고 싶다면 선택하는 책의 키워드를 바꿀 필요가 있다. 키워드가 바뀌면 지식이 활동하는 무대도 바뀌고 의식 수준과 지적 에너지가 놀랄 만큼 향상된다. 언제나 익숙한 곳에서 매일 벗어나라. 세상의 모든 측면을 사랑하라. 세상에서 가장 나쁜 언어는 가능성을 삭제한 말이다. 훌륭한 반대는 성장을 돕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는 비록 그것이 합당한 것이라도 결국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 늘 가능하다는 생각에서 시작하라. 더는 견딜 수 없게 되었을 때 우리는 상황의 변화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 세상 그 누구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효과적인 변화인 자기 자신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인식은 쉽게 가지지 못한다. 없는 사람들이 서로를 비난하며 못 살게 만든다. 정작 그들은 서로를 위로하고 없는 온기까지 전하며 살아야 하는데 말이다. 하지만 서로 자신이 발목에 맨 쇠사슬이 최신형이라고 자랑하는 형국이다. 노예는 서로의 쇠사슬을 보며 비난하고 자기 삶의 주인은 이렇게 서로의 빛을 보며 경탄한다. 넌 이런 점도 참 좋다. 네 장점을 나도 배우고 싶다. 너라면 분명히 멋지게 성공할 거야. 오늘날 우리의 교육은 사색하고 인내하는 능력을 최대한 억누르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2번 생각한 말은 한 번 생각한 것보다 농밀하다.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 생각을 천천히 깊어지며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나의 인내력이 내 지성의 수준을 증명한다. 못된 말은 못된 마음에서만 나온다. 좋은 생각은 마음의 병도 치유할 수 있다. 늘 온화한 표정을 유지하면 마음도 차분해진다. 누구보다 자신의 안부를 자주 묻는 사람이 되라. 모든 일은 나로부터 시작되고 내가 끝난다. 아닌 일에는 분명한 선을 그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게 누구든 자신의 눈과 귀, 마음을 열어야 세상을 느낄 수 있다. 그게 아니면 100년을 살아도 하루를 100년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 깨달아본 그냥 오는 게 아니다. 자기만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 후 가장 독창적인 과정을 통해 쟁취해야 한다. 공부는 가장 독창적인 지성이니 오늘부터라도 깊은 생각을 통해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서 연구하고 다듬어보라. 내가 아무리 가치 있는 생각을 해도 거기에는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훗날 증여세나 상속세도 붙지 않는다. 사생만인 나의 사라지지 않는 자본이다. 그저 너 자신을 향상시켜라. 그것이 네가 세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인간이 진실이 아닌 거짓을 말하며 사는 이유는 그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충분히 영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진실을 말하려면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며 그 진실 안에서 살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건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당신의 주변 세상은 당신이 볼 수 있는 것들의 합이다. 세상은 사실의 합이지 사물의 합이 아니다. 당신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을 통해서만 세상을 규정할 수 있으며 나는 그걸 인지 공간이라고 부른다. 우리 모두의 인지 공간은 각각 다르며 그 공간을 포함하여 더 큰 공간에 사는 사람은 당신의 공간을 사실로 다시 분해할 수 있다. 이것이 이해의 과정이다. 그래서 이해는 더 많이 볼 수 있는 사람만이 해낼 수 있는 지능의 일이다. 스치고 지나가는 수많은 것 중에서 무언가를 붙잡아둘 수 있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물체를 좀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다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진다. 당신이 아는 것만이 사실이며 사실의 합이 당신이 살아갈 세계다. 우리는 아는 것 이상의 세계는 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 그래서 높은 지성을 소유한 자는 늘 자신에게만 질문한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것을 선호해서 손에 넣고 자주 먹는 것은 무엇이고 어떤 것을 집중해서 응시하고 또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는지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이 결국 그 자신을 표현한다. 하수는 아는 척을 하지만 고수는 스스로 여전히 모른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수는 아무리 많은 예술적인 현장에서 살아도 스스로 아는 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변에 전혀 신경 쓰이지 못해서 100개를 봐도 이미 알고 있던 하나만 갖고 살게 된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고수는 늘 뱀의 장소로 이동할 때 이미 알고 있던 지식은 창고에 넣고 빈 상태로 출발한다. 새로운 지식을 아무런 방해 없이 넣기 위해서 자신을 끝없이 비우는 과정을 반복한다. 핵심을 본다는 것에 있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눈이 있지만 앞을 볼 수가 없다. 하지만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장 치열하게 보게 된다. 낯선 공간에서 이동하기 위해서는 정신을 집중하며 하나하나 관찰해야 하므로 모든 지성이 최고로 활동하게 된다. 그래서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그것 하나만 갖고 살게 되지만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깨닫고 성장하며 살게 된다. 어떤 돌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도저히 손을 쓸 방법이 없다면 먼저 주변의 돌부터 치워라. 사람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것은 거의 비슷하다. 특별히 열정이 넘치거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별로 없다. 예외는 극히 소수일 뿐이며 그들끼리 살아서 우리 주변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 묻는다. 그런데 왜 유독 몇몇 사람의 열정은 시끄럽게 느껴지고 눈에 자주 띄는 걸까? 그 내면을 본 사람이라면 아마 이미 알고 있겠지만 그들의 열정은 가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말이 앞서는 사람은 자기 말을 삶에서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더욱 시끄럽게 외치는 것이고 실제로 무언가를 계속 해내는 사람은 삶에서 실천하느라 말할 틈과 이유를 찾지 못해서 사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열정이 뜨겁다고 계속 겉으로 시끄럽게 표현하는 사람은 일상에서 충분히 자신의 열정을 태우지 못했기 때문에 말로 그걸 대신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열정은 꾸준한 온도로 보여주는 것이지 순간적인 소리와 아우성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유는 간단하다. 열정은 스스로 일상에서 태우며 가치를 발하는 것이지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통해 가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렇다. 누군가 인연을 맺을 때 상대가 과도하게 시끄러운 열정의 소유자라면 경계하라.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은 때로 그들 자신의 무능함을 가장 선명하게 증명하기 때문이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 답이 나온다. 열정의 가치는 순간적인 온도가 아니라 끝까지 그 온도를 유지하는 꾸준함에 있고 끝까지 자기 일을 소리 없이 해내는 사람들은 굳이 자신이 무엇을 해낼 것인지 입으로 하나하나 말할 필요가 없다. 삶의 자신을 증명하고 추천하고 있으니까. 자수성가한 부자나 투자로 이름을 날린 사람이 단독으로 강연을 하나 만들었다고 치자.
당신은 그의 비결이 궁금해서 그가 맡는 강연장 자리에 앉았다. 하나 묻는다. 그가 당신에게 가르칠 모든 것은 어디 있는 걸까? 보통은 앞으로 그의 입에서 나올 말에 있다고 생각한다.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그건 그가 알려준 가르침의 10%만 흡수할 수 있는 매우 비생산적인 시선이다. 사실 그는 자신이 알려줄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당신에게 이미 다 줬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 이야기는 간단하다. 당신이 이 자리에 왜 돈을 내고 앉았고 수많은 일이 있음에도 왜 이 강연을 선택했으며 어떤 강렬한 이끌림이 이 자리에 앉게 만들었는지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당신을 여기에 앉히기 위해 그가 만든 수많은 언어적인 장치가 바로 당신이 그에게 배울 지혜인 셈이다. 동시에 그가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근본적인 힘도 바로 거기에 있다. 앞으로 강연에서 나올 그의 말은 거기에 앉기 전까지 당신이 본 수많은 언어적인 장치에 대한 주석일 뿐이다. 인생이라는 바다는 절망하는 사람에게는 끝없이 절망만 보여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찾는 자에게는 희망만 안겨준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이니 꼭 기억하라.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면 일상의 선택이 바뀌고 마지막에는 인생의 가치로 나올 수 있다. 누구에게 무엇을 배웠든 마지막 질문은 자신에게 던져라. 쉽고 빠르게 찾은 답은 답이 아니니 오랫동안 자신에게 질문하고 또 질문하라. 세상에서 가장 멋진 질문은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주변을 둘러보면 마치 싸우려고 외출을 한 사람처럼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그들 중 다수는 가짜 분노 배출자임을 알 수 있다. 만나는 사람에 따라 태도와 분노의 수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들이 말하는 나도 모르게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나도 나를 제어할 수 없었다라는 말은 이 정도의 분노 수준이면 너를 꺾을 수 있을 것 같았어 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라 사실은 분노 조절 잘해인 것이다. 그들의 분노는 자신도 모르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만만한 당신을 제어하고 꺾기 위해 스스로 부른 셈이다. 이는 결코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만만한 상대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을 경우 인간은 가장 먼저 분노라는 극한의 감정을 꺼낸다. 효과가 매우 좋기 때문이다. 상대 수준에 맞춰서 분노를 꺼내는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며 그 상황을 지배하려고 한다. 분노를 자신의 성공 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돈으로 뭐든 해결할 수 있지만 단 하나 마음은 그게 어렵다. 상대가 내 마음을 몰라주는 이유는 마음을 생생하게 전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언어를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음은 저절로 전해지지 않는다. 상대에게 전할 마음이 뜨거운 만큼 말과 글로 전할 방법도 치열하게 찾자. 연락이 잘 닿지 않을 때 이렇게 말한다면 의도와는 상관없이 듣는 상대의 기분이 매우 상할 것이다. 왜 전화 안 받아? 왜 내 전화만 안 받아? 전화를 왜 피하는 거야? 반면 같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면 이제 상대는 오히려 당신에게 호감을 갖게 된다. 많이 바쁘지? 좀 쉬면서 천천히 일해. 너 시간 날 때 전화 부탁할게. 바쁜 시간에 미안하지만 확인 부탁해. 요즘 공감 능력 키워드가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공감 능력이란 타인을 얼마나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결정된다. 인문학의 가치와도 맞닿아 있는 공감 능력은 결국 모두 언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것을 섬세하게 단련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일상의 연습이 필요하다. 논리로 속임수를 쓸 때 그 논리에 속을 사람은 자신 이외에는 없다. 논리를 버리고 나만 맞다는 생각도 지우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려는 마음에 공감을 더해서 글을 쓴다면 당신의 글도 더 많은 사랑을 전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좀 생각하자라고 말하지만 사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에게는 각자의 수준이 있어서 다른 수준을 이해하거나 배려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절과 도덕이 존재하지만 그런 고귀함은 아무에게나 바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늘 자신이 머무는 공간의 수준을 높게 만들어야 한다. 도리나 지위가 아니라 의식과 내면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과 최대한 자주 어울리며 생각하는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 늘 자신을 돌아보라. 늘 다른 차원이 있음을 인지하라. 더 자주 돌아보며 성찰하는 사람이 더 높고 깊은 시선을 가질 수 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산다면 세계도 지금까지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을 바꾼다면 세계도 그에 맞는 새로운 얼굴을 보여줄 것이다. 당신 자신의 수준이 곧 당신이 만날 세계의 수준이다. 전문가는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라 그 일을 오랫동안 사랑한 사람이다. 깊어지려면 사랑해야 하니까. 자신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어떤 경향의 사고방식만 기계처럼 돌아간다. 그래서 중간에 무엇을 보고 배워도 늘 비슷한 결론만 난다. 그는 치열하게 게으른 사람이다. 신념은 좋은 것이지만
변하지 않는 신념은 오히려 자신을 망치는 길이니 늘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면 그 인생에는 희망이 좀 더 가득할 것이다. 그럼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고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힘들수록 오히려 더욱 무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무리에 섞이면 마음은 편하지만 생각이 중간에 잘려나간다.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 다 들어주고 사정을 다 봐주면 결국에는 내가 처음 생각한 이야기는 모두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는다. 그들의 입장과 수준을 내 생각에 주입하면 나중에는 아무런 생각도 없는 텅 빈 나를 발견하게 된단 말이다. 화날 때 읽으면 분노가 점점 가라앉는 10가지 글을 소개하니 낭독과 필사로 내면에 담아두라. 나는 화를 내는 동안 내가 증오하는 사람과 점점 닮아가고 있다. 내 언어와 내면의 수준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좋은 마음이 사라지고 나쁜 마음만 남았다. 화를 내느라 내 장점을 하나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내 안에서 불행할 이유를 키우고 있다. 여유를 잃고 취한 사람처럼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다. 좁고 얕은 내 바닥을 세상에 공개하고 있다. 갈등을 풀지 못하고 더 키우고 있다. 5분 후에 후회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내 하루를 스스로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 추가로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고 건강한 내면을 유지하고 싶다면 꼭 이 사실을 기억하자. 모욕받고 상처 입은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조용히 피하는 쪽이 서로에게 좋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같은 상처로 지금 힘든 사람의 품이지 억지로 꾸민 친절한 한마디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친절히 대하려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니 굳이 효과도 없는 일에 용기까지 내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세상은 주어진 사물이 아닌 내가 본 사실들의 총합이다. 우리는 언어로만 우리의 세계를 그릴 수 있으며 자신의 언어로 그리지 못하는 세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리고 그 언어의 깊이와 섬세한 감각을 키울 수 있게 돕는 것이 바로 글쓰기이며 오직 글쓰기를 통해 자신이 본 세계를 타인에게도 보여줄 수 있다. 글쓰기는 자신이 일하는 세계에 사랑하는 사람을 초대하는 일이다. 모든 그걸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까지 할 수 있어야 진정으로 그 단어를 안다고 말할 수 있다. 천재는 분노에 지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강렬하게 분노해서 승리했거나 원하는 것을 얻었다는 소식을 나는 평생 들어본 적이 없다. 분노를 잠재우고 언어를 꽃피워라. 향기가 대신 말하게 하라. 모든 것이 다 잘 맞아도 말이 통하지 않으면 곁에 있기 힘들다. 말이 통하는 사람을 곁에 두라. 그건 나와 닮은 또 하나의 세계를 내 삶에 초대하는 것과 같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가 사라지는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주변에서 누군가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고 말하면 꼭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걱정스럽다. 너무 무리하지 말자라고 조언하는 사람들이 있다. 다음에 소개하는 말도 역시 겉에서 보면 표현도 매우 따스하고 좋은 마음을 절하는 것처럼 보인다. 내가 자식 같아서 하는 말인데, 자네를 정말 아껴서 하는 말인데, 물론 감사하게도 좋은 마음에서 나온 조언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지점은 그들이 우려스럽다고 걱정하던 그 일이 정작 잘 되면 축하해주는 사람 중에 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모습을 드러내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주변에 마음을 쓰는 사람을 자주 봤는데 그런 식의 이야기를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말해주고 싶다. 괜한 신경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러니 더 소중한 것에 집중하라. 하루는 동네 분식점에 떡볶이를 포장하러 갔다가 주인 아주머니가 주문도 하지 않은 삶은 계란을 하나 더 넣어주며 이걸 국물에 비벼 먹으면 맛있어요 라고 했다. 그 한마디에 나는 문득 삶의 질을 깨달았다. 실체 없는 조언을 100번 들을 바에 이렇게 실제로 따뜻한 삶은 계란 하나를 받는 게 더 큰 힘이 된다는 게 그것이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걱정과 우려를 하기보다는 작게라도 도움이 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주려고 노력한다.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럼 그런 사람이 가득한 따스한 공간에서 살게 될 것이다. 주변에 유독 부침성이 좋은 사람이 많다면 그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인연을 맺기 힘들 정도로 까다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이런 고민과 걱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저 사람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혹시 주변에 나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건 아닐까?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로 남고 싶어. 그러니 힘들지만 이번에도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줘야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 자신도 힘들면서 자꾸만 이런저런 걱정을 하면서 타인을 돕고 결국 스스로 공경에 처하게 된다. 그리고 늘 이런 결론으로 모든 불행이 끝난다.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믿음에 대한 결과가 겨우 이거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의 마음 건강이다. 내 마음이 건강해야 남도 있는 것이고 주변도 존재할 수 있다.
또한 그런 마음 상태를 유지해야 남을 도울 수도 있다. 태양과 물 그리고 충분한 빛을 받으면 비로소 싹이 조금씩 돋는다. 빨리 성장하기 위해서 힘으로 잡아당긴다고 싹이 돋는 건 아니다. 그런 선택은 오히려 더 빨리 죽게 만든다. 삶을 구성하는 다른 것들도 이와 다르지 않다.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것에는 순리라는 게 있다. 노력하면 억지로라도 뭐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지만 일시적인 착각일 뿐 결국에는 모든 것이 자기 자리를 찾아간다. 사랑에 대한 글을 쓴다고 해보자. 나는 글쓰기를 시작한 후배들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사랑에 대한 시를 하나 써봐. 대신 사랑이라는 단어는 쓰면 안 돼. 다 읽고 나서 사랑이 그려지게 해야 해. 사랑에는 사랑의 감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건 그저 하나의 약속일 뿐이다. 모든 글을 쓰고 싶다면 전하려는 메시지를 그대로 쓰지 마라. 다만 다 읽었을 때 그 메시지가 그려져야 한다. 독서는 대표적으로 공평하지 않는 직접 수단이어서다. 독서는 자신을 이용하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 전혀 다른 것을 내어준다. 참 영악하게도 책이라는 놈은 그 사람의 수준에 맞는 것만 골라 전해준다. 세상에는 유독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둘이 같이 있더라도 대화가 끊긴 조용한 시간을 견디지 못해 자꾸 쓸데없는 말을 하면서 여러 사람이 모인 공간의 분위기를 흐린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마음속으로 그가 적당히 말하기를 바라지만 그는 반대로 내가 있어 그래도 모임이 활기를 띈다라고 착각하며 더 많이 말하고 덜 듣는다. 알고 있던 것도 체계적으로 정리하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힘은 새로운 정보의 획득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서 온다.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다. 만약 자신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해야 한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발견할 안목까지 없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독서는 권장하거나 추천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서 부딪히는 것이다. 마지막 페이지를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후를 넘기면서 나의 내면을 경탄시킬 한 줄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독서와 실천에는 간극이 있다. 그 간극은 오직 이해로만 연결할 수 있다. 이해한다는 것은 비로소 우리가 읽은 내용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의 경험으로 깨달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실천이 수반되지 않은 죽은 독서는 단순히 잉크가 묻은 자리를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 이제 이해를 동반한 치열한 실천으로 잉크가 묻은 자리마다 생명이 태어나게 하라. 네, 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리뷰가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 생각이 되시면 가능하면 구매를 하셔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